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 진정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타 전투기에 비해 국산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진 KF-21 보라매. 미래의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KF-21이 500대 가까이 운용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 공군의 예산으로는 조금 힘든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실현되려면 수조 원 단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반드시 보라매의 수출기를 열어야만 합니다.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그-35, FA-18CD 등과 비슷한 체급을 갖춘 보라매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승부수가 필요한데요. 그 승부수는 바로 가격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KF-21 출고식 당시 카이는 KF-21의 대당 가격을 6,500만 달러로 유지할 것을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 외에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에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방산 산업에 큰 일조를 하는 국산 전투기. 그 중에서도 오늘은 KF-21의 성공을 위해 흘린 개발진들의 피땀 눈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신규 도입 계획인 TX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A와 미국 보잉의 T-7A가 경쟁을 벌였던 것을 아시나요? 이미 실전 배치된 T-50에 비해 보잉 사브가 불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존재했지만 사업 결과는 처참하게도 보잉기가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보잉기 선정의 이유는 미 공군의 입찰 결과 발표문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애초 보잉은 목표 예산을 197억 달러로 제시했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인 92억 달러라는 낮은 가격으로 T-7A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미 공군의 다소 높은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T-50A는 업그레이드를 거치느라 비싸졌지만 보잉의 T-7A는 혁신적인 제작 기술을 도입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되지 않는 우위를 가지면서 사업을 따내게 되었는데요. 그 혁신적인 제작 기술은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인 3D 프린팅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탈락에 무너지기보단 추후 그 기술을 적용해내는 것이 진정한 한국인의 근성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를 통해 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으며 3D 프린팅 기술은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가 될 KF-21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보잉과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우리나라는 탈락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빠른 피드백을 진행했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는데요. KF-21에 공급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부품은 전투기 내의 공기순환 시스템 구성품 중 하나로 이는 두산중공업이 공급을 맡았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항공용 소재 단조 및 3D 프린팅 공정기술 국산화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3D 프린팅 공정을 추진해왔다고 하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의 도입은 기존 전투기의 부품을 만들 때 쓰이던 기술인 절삭, 사출 등과 같은 공법에 비해 획기적일 정도로 제작 단가를 낮추고 더 빨리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항공기 가격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와 두산중공업은 KF-21의 다른 부품들에도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같은 3D 프린팅 기술이 잘 적용된다면 KF-21의 가격이 6,500만 달러로 유지할 것이라는 호언장담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3D 프린팅 기술 외에도 KF-21이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기여한 요건들은 많았는데요. 효율적인 설계와 제작 과정 역시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현대의 항공기들은 수십 종류의 항전 장비와 이를 통합하는 임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제 항공기로 비행하며 모든 테스트를 거치는 것은 위험하고 시간과 비용 또한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아이언버드라 불리는 최첨단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제 전투기로의 테스트를 대신해 수많은 비행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언버드는 말 그대로 철로 만든 새로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골격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 비행 환경을 동일하게 모사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 재현, 항공기 모사, 시험 장비로 구성된 10여 개의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유압 작동 시스템, 전기장치 등 실제 비행 환경과 똑같이 모사되어 있으며 조작에 따라 실제로 장비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KF-21을 개조하거나 성능을 개량할 때도 활용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언버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5년간의 노력 끝에 완성된 것으로 아이언버드를 통해 조종사의 훈련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기에 추후 이런 기술들의 개발 지원과 더 나아가 선진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면 앞으로의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T-50을 개발할 때만 해도 아이언버드가 없었기에 항공기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친 후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통해서만 항공기의 성능을 검증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 아이언버드가 개발되면서 KF-21 개발 때에는 많은 사전 검증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기에 그 안정성을 더욱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가슴이 조금 더 웅장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아이언버드 또한 우리의 자체 기술로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KF-21의 목표는 F-16 이상의 4.5세대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이라 불리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A사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 이 모두가 자체 개발된 것들이 장착되는데요. KF-21을 위해 카이의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모두 엄청난 공을 들였으며 그 공들인 흔적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개가 되기 전인 2019년까지 실물 모형 형상 변경만 9번, 월간 1700장의 도면을 완성하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도면만 해도 13,700장이 나왔으며 KF-21의 제작에는 리벳과 볼트 등 22만여 개의 표준품 사용과 7,000여 개의 구조물과 1,200여 개의 배관,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250여 개의 전기배선 다발 등 이 모든 것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엄청난 노력을 이어나갔는데요. 그 와중에 날개의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해 연료를 더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한 센스까지 첨가한 1,400여 명의 엔지니어분들. KF-21은 지난 5월 말 지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활주시험과 초도비행 등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후 초도시험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KF-21은 2024년부터 블록 1 양산에 돌입하고 2026년엔 최초의 양산 1호기가 우리나라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F-21이 뭔지, 국산 전투기가 뭔지 관심이 없었을 땐 그냥 만드는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전투기 생산이 오늘날이 되기까지 거쳤던 일련의 과정들과 KF-21을 만들기 위해 들여진 공과 제작 과정들을 보니 제작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며 노력했고 그 과정 동안 어떤 희생을 거쳤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아무런 탈 없이 잘 수행되어 문제없이 KF-21이 납품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